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하이브. 네. 계속 시끄럽네요,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부 보고서? 이게 공개가 돼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제 하이브 임원들이 돌려본다는 이른바 업계 동향 보고서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을 넘어선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요.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정말 정보들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방, 외모평가 이렇게 가득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데다. 외모나 섹스 어필에 관련되어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좀 놀랍게도 아무도 안 예쁨. 땡땡 그룹 데뷔할 때도 외모로 다들 충격받았다. 다른 member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다.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저 문서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외모평가, 질 낮은 이른바 이런 표현들. 근데 저게 문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이런 인식과 태도가 저 보고서에 가득 담겨 있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브만 이렇습니까? 제가 다른 회사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제 외모 비하뿐만이 아니라 모 기획사의 이제 걸그룹의 퍼포먼스를 두고서 대학 동아리 수준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또 모 연예인이 이제 유기동물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트위터 친화적인 초이스다 뭐 이렇게 비꼬는 듯한 평가, 또 모 그룹 멤버의 탈퇴와 관련해서 확실하지 않은 내부 분쟁 루머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이제 국정감사 도중에 뭐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해당 문건 유추처를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문까지 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질타가 이어지자 입장문을 삭제를 했고요. 또 담당 직원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수습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식 사과문이 나왔네요. 네.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국감 이후 5일 만에 이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문서에 거론되어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된 외부 아티스트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해당 문서를 공유받은 그 리더십의 문제의식이 부족했음을 인정을 하고 또 CEO로서 해당 모니터링 문서 작성을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임원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제 국감 질의할 때 보니까요. 대중문화산업법상 신의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산업법에는 공정한 영업 질서의 조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아티스트와 그리고 대중문화 산업을 영위하는 뭐 일명 우리가 소속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사자 간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이제 뭐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대상이 아이돌이고 미성년자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좀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 산업 법에는 청소년 보호의 원칙도 있고요. 그리고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문화예술 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들 간에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도 사실상 위배되는 표현일 수가 있고 지나치게 외모 비하적인 발언이라든지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담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부 문서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대중문화 산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소속사 그리고 종사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는 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또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미행을 당하고 살해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네, 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이제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신임해달라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 직후에 민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미행과 살해 협박이 있었다는 폭로를 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씨 집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붙어서 따라왔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일부러 제 행선지에서 안 내리고 일부러 앞에서 더 한참 다른 데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뒷차에서 따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고 차 번호도 알고 있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살해 협박도 받았고 그냥 코미디 같기는 한데
네, 이 밖에도 이제 민 전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 이제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1년을 참다 못해서 이제 비판 메일을 써서 경영진에게 보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고요. 사실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이 문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하이브는 그 보고서에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다. 찬양 1세계 분석 보고서가 나와야만 만족할 수 있느냐면서 민 대표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하이브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 멀티 레이블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좀 크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내부자들 간에 공유되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끼리만의 정보 공유니까 뭐 외부로 나갈 거가 아니니까라는 생각에 사실상 여러 가지 가치들을 좀 무시했던 그런 관행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이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지금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어도와 하이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민지진 전 대표와 또 뉴진스 간의 이 분쟁인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잡음은 법정 공방 중이기 때문에 뭐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러한 어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멀티레이블에서 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좀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음주운전을 감추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있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어떻게 사고가 났던 건지 잠깐 관련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8차선 도로. 70대 여성이 우산을 지팡이 삼아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한 SUV 차량에 들이받쳐 도로에 쓰러집니다. SUV 운전자는 잠시 차를 세워 상황을 보고 아무 조치 없이 사라집니다. 쓰러진 여성은 몇 분 뒤 다른 차량에 또다시 치였지만 차량은 이번에도 조치 없이 지나갑니다. 소리가 쾅 났습니다. 그래 쳐다보니까 사람을 받고 차는 갔어요. 속이 이렇게 올라왔었다고. 안전대를 갖다 놓으려고 가져왔는데 쾅 받았다고. 잇따라 뺑소니 차량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결국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이제 피해 여성을 발견해서 길을 막고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뺑소니 운전자 2명을 추적해서 붙잡았는데 모두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1차 사고를 낸 남성 운전자가 사고 4시간 뒤인 오전 9시쯤에 직장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반병가량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이 가수 김호중 씨 이 술타기 수법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여전히 통합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요. 이렇게 술타기 수법을 통해서 내가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김호중 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사상이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정황상 음주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의 사실상의 음주의 그러한 형량까지 다 반영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 마련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안이 완비된다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가중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수법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이 사고를 보니까 뺑소니차 2대 잇따라 치였어요. 이럴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사고를 낸 차량의 경우에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하지 않았고 상해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위험운전 치사가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과 차량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두 번째 차량이 죄책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첫 번째 차량이 치고 갔을 때 이미 사람이 사망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책임이 감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역시 민사적인 책임도 두 차량이 나눠서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사망의 원인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그 당사자가 더 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됩니다. 수사에서 일단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